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여행사 5곳 중 한 곳이 코로나19 사태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2주 더 연장되면서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20년째 여행사를 운영 중인 하승우 씨. 코로나19의 개점 휴업 사태가 이어지자 직원 4명 가운데 2명은 휴가를 보내며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난에 제주에서 문을 닫은 여행사는 지난 한 해 140여 곳, 전체의 20%에 육박합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영업 중단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하려고 하거나 휴업을 하려고 하면 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사실상은 휴업이나 폐업인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폐업 신고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PC방 업주는 제주만 칸막이 높이를 규제해 소방법과 상충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을 무시한 탁상 방역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칸막이 이런 규정이 또 생겨가지고 그게 너무 정말 이거는 좀 현실성이 조금 약간 결여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실제 애로사항이면서 방역 부분에서는 위험이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한 달 만에 운영을 재개한 목욕탕 업계에서도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집합금지를 해가지고 이거 이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 외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금지되는 모임을 이 안에 와서는 한다든지, 다른 데서 못하는 걸 여기서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한 사람이 그냥 카운터 보듯이 여러 사람 다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차단해야 되겠다는 거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한 영세업자들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접어든 상황. 방역과 상권 피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지도 단속을 벌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4곳과 단란주점 2곳, 목욕탕 1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의 방역 수칙을 어긴 음식점과 목욕탕, 숙박업소 등 91곳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한 2곳과 유흥업소 이용객 2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굴삭기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황당한 도둑은 범행에 쓰려고 굴삭기도 훔쳤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 식당 마당에 있던 현금 자동 입출금기 부스가 굴삭기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돈을 꺼내려고 굴삭기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내리치는 바람에 부서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6일 새벽 3시쯤. 부스를 부순 범인은 기계 안에 현금을 꺼내는데 실패하자 굴삭기를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ATM기를. 내려가지고 후레쉬 치고 다시 그걸 타서 또 내리치고. 그 사람 한참 동안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있던 자리인데요. 사건 직후 은행 측이 철거해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굴삭기는 사건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또 다른 시골 마을에서 2시간 전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집 앞 공터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워뒀던 굴삭기를 밤중에 몰래 훔쳐서 몰고 간 뒤 곧바로 범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자다가 몽창 뒤진다고 갑자기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딱 놀래죠. 근데 시동 걸어도 주행 모드로 전환을 해야지만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 그 행태죠. 결국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화면들을 분석해 35살 A씨를 12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빚에 쪼들려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한적한 시골 마을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와 죄물 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법원 특별일부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9월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자체 계획을 근거로 거부했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마당에 있던 소나무를 집 마당에 옮겨 심었다가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수목 정비 과정 중에 제거한 소나무여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원래 장소에 옮겨 심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산하의 한 박물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박물관 야외 부지에 수목 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 대신 연산홍과 철쭉 등 꽃나무로 바꿔 심었습니다. 그때 제거한 소나무만 10여 그루. 이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 A씨가 제주도 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무단으로 자신의 고향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7개월 만인 지난달 다시 소나무를 박물관으로 갖고 와 옮겨 심었습니다. 거의 90%가 죽을 확률이 많다. 폐기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가져가서 한번 봐보겠다 그렇게 한 거죠. 감사위 조사 결과 공무원 A씨는 박물관 수목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석 달 동안 관용 차량도 수차례 사적인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소나무는 파쇄 처리될 예정이어서 집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될 줄 몰랐고 박물관 인근에 고향집이 있어 관용차로 박물관에 출장 업무를 나갈 때 잠깐씩 들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A씨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규정과 관용차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이 예년보다 3, 4개월 빠른 연초부터 전남 해안을 덮치면서 수확철 김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류를 따라오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한파를 동반한 강한 북서풍 때문에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 경로도 바뀌었습니다. 목포 천호성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 김 양식장. 배 한가득 실린 건 김이 아닙니다. 양식장에 엉겨붙으면 김 생장을 방해하고 고사 피해를 일으키는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중국에서 온 해조류로 최대 길이 3m에 이릅니다. 김 양식장마다 어민들이 새벽부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에 좀처럼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모자반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한 일을 못하고 모자반 떼어내는 일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난 2일 처음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관측된 이후 2주 만에 1,600여 톤이 밀려들었습니다.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제주를 거쳐 서해로 북상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한파를 동반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위도가 비슷한 산둥성 연안에서 바로 전남 해안을 덮친 겁니다. 지금 해안가로 밀려오기 전에 해상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1차적으로는 해상에서 수거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00톤 이상의 괭생이 모자반이 더 밀려올 것으로 보고 처리 선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제주 지역 계란과 닭고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주 특난 기준 계란 한 판 가격은 6,300원을 웃돌며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닭고기 소매가도 마리당 5,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큰 추위 없었는데요. 오늘은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와서 오늘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져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내려가 춥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차가운 북풍에서 따뜻한 남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6도, 서부와 동부 5도에 그치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오늘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의 강도도 차차 약해져서 오전 중에 풍랑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한 대부분 공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기압계 변화가 잦아서 날씨 변화가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큰 추위 없겠고요. 목요일에 비가 한 차례 지난 후 주말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아 오토큐 오라점 변창하 대표 100만 원, 화순어촌계 박영추 씨 30만 원, 화북동 양운필 씨 20만 원, 중앙여고 2학년 6반 박선아 현수민 학생이 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말쯤 제주 도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지방정책협의회 화상회의에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입소자 등 19,800여 명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만큼 제주대병원과 서귀포 의료원이 맞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할 방침인데 의사와 간호사 등 접종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제주형 4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는 계획과 관광진흥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3대 기금의 금리 인하와 융자기관 연장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도 논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강충룡 도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강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84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543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환경공학, 문화융복합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2010년 완공된 제주첨단과기단지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178개 업체가 입주해 지난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